한국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수많은 공포 이야기가 돌아다니고 있으며 그중 하나의 이야기를 길게 풀어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밤늦게 혼자 있을 때 조용히 읽기에 딱 좋은 공포 이야기입니다. 한적한 시골 마을에 살던 영희는 20대 후반의 평범한 직장인이었다. 대학 졸업 후 도시 생활에 지친 그녀는 어릴 적 추억이 깃든 시골 마을로 돌아왔다. 그곳에는 할머니가 남긴 오래된 작은 집이 있었고 영희는 이 집을 수리하여 새로운 시작을 하고자 했다. 어느 날 영희는 방 청소를 하다가 낡은 앨범을 발견했다. 그 안에는 그녀가 어릴 때부터 알지 못했던 가족 사진들이 가득했다. 사진 속 인물들은 낯설지만 친근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런데 그중 한 장의 사진 뒷면의 숫불 1986년이라는 짧은 메모가 적혀 있었다. 영희는 이 사진에서 뭔가 이상한 느낌을 받았지만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며칠 후 영희는 마을 주민들과의 소박한 모임에서 사진 속 숲이 마을 뒤편의 숲임을 알아냈다. 호기심이 생긴 그녀는 다음날 혼자 그 숲을 찾아가 보기로 했다. 노을이 지는 시간을 맞춰 숲으로 향하는 영희는 기분 좋은 긴장감을 느꼈다. 그러나 숲에 들어선 순간 싸늘한 공기가 그녀를 에워쌌고 모든 소리가 사라져버렸다. 영희는 숲속을 걷다가 낯뜨은 장소에 다다랐다. 그곳은 사진 속 배경과 매우 흡사했다.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느낌이었다. 갑자기 주위의 나뭇가지가 흔들리더니 영희는 무언가 이질적인 시선이 자신의 등을 쫓고 있다는 걸 알아챘다. 간신히 용기를 내어 뒤를 돌아본 그녀는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다. 하지만 설명할 수 없는 두려움이 그녀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영희는 서둘러 숲을 빠져나왔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의문이 생겼다. 왜 자신이 이곳에 오게 된 것인지, 그리고 사진 속 노을은 어떤 의미인지 알 수 없었다. 이후 며칠간 영희는 피곤함을 느껴 계속 잠에 빠져들었다. 꿈속에서 그녀는 똑같은 숲을 헤매고 있었고 항상 어딘가에서 들려오는 낯선 속삭임을 듣곤 했다. 돌아와, 우리를 잊지 마 라는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듯 숲에 가기 시작했다. 매번 그곳에 갈 때마다 점점 더 강렬한 감정에 휩싸였다. 마침내 어느 날 영희는 사진 속에 낯선 사람들과 마주쳤다. 그들은 영희에게 친근하게 다가왔고 영희는 그들이 자신의 가족임을 깨달았다. 그곳은 단순한 숲이 아니었다. 수십 년 전 그녀가 알지 못하는 비극이 있었던 장소였다. 그녀의 가족은 오래전 사고로 숲에서 생을 마감한 것이다. 그들의 영혼은 숲속에 머물러 있었고 영희는 그들을 기억해주길 기다렸던 것이다. 영희는 사진을 통해 그들과의 인연을 되찾았고 그날 이후로 숲은 그녀에게 더 이상 두려운 장소가 아니었다. 겉으로 보기에 평온한 그 숲은 이제 그녀의 가족과 재회의 장소가 되었다. 영희는 과거의 진실을 알게 되었고 가족을 기리며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그녀는 그 후로도 종종 숲을 찾게 되었고 노을 질 때마다 가족들과 함께 있는 듯한 따스함을 느끼곤 했다.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만 영희의 숲 방문은 아직도 이어지고 있다. 누구에게나 알려지지 않은 그 숲속의 비밀은 오직 영희만이 알고 있는 것이다. 이 이야기는 한적한 마을의 숲으로 사라지는 노을처럼 조용히 마무리된다. 영희에게는 가족에 대한 사랑과 그리움 그리고 비극을 극복한 강한 의지가 남았다. 두 번째 이야기. 한국 인터넷에는 다양한 공포 이야기가 많이 돌아다닙니다. 특히 기존의 도시의 전설이나 미스터리한 사건들의 창작과 과장이 더해져 나름의 재미와 공포를 주곤 합니다.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전해드릴 이야기는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시작된 이야기로 듣는 사람마다 소름이 돋는다고 전해집니다. 이 이야기는 여느 때와 다름없는 평범한 날이었다. 주인공 민수는 오랜만에 중학교 친구들을 만나기로 했다. 그들은 한때 매우 친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레 연락이 끊기고 각자의 삶을 살게 되었다. 그러던 중 친구 중 한 명인 정연이 갑작스럽게 연락을 해와 만나자는 약속을 잡았다. 약속 장소는 중학교 시절 자주 가던 한적한 외곽의 소규모 고깃집이었다.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난다는 생각에 가슴이 설렜던 민수는 약속한 시간보다 일찍 도착해 고깃집 근처를 산책했다. 그곳은 어릴 적 추억이 서려있는 동네였지만 불과 몇 년 사이에 많이 바뀌어 있어 다소 낯설었다. 예전에 익숙한 장소들이 폐허가 되거나 재개발로 없어지고 그 자리를 낯선 건물들이 차지하고 있었다. 드디어 약속 시간이 되었고 민수는 고깃집으로 들어갔다.
그곳에는 이미 친구들이 도착해 있었다. 정현, 수진, 그리고 태민이었다. 얼떨결에 다시 뭉치게 된 그들은 서로의 근황을 묻고 웃으며 이야기를 나눴다. 학창 시절의 장난스러웠던 일화부터 서로의 힘들었던 일까지 다양한 얘기들이 오고 갔다. 그렇게 몇 시간이 흐르고 술 기운도 적당히 오른 때쯤 정연이 갑자기 심각한 얼굴로 말했다. 사실 너희들한테 꼭 전하고 싶었던 게 있어. 그의 음성톤에서 평소와 다른 무언가를 느낀 민수와 다른 친구들은 집중하기 시작했다. 정연이 꺼낸 이야기는 몇 달 전 어느 늦은 밤 자취방에서 있던 일이었다. 그날은 평소처럼 하루를 마치고 돌아와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다고 했다. 혼자 있는 고요한 밤, 들려오는 건 마우스 클릭 소리와 인터넷 창을 넘기는 피해 소리뿐이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귀가 간지러워지는 느낌이 들었고 이어서 귀가 먹먹해지기 시작했다고 했다. 처음엔 귀 마사지를 하며 넘겼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기분 나쁜 먹먹함이 더해져 가슴까지 답답해졌다. 그때 갑자기 컴퓨터 화면에 모니터가 꺼졌다. 전기적인 이상인가 싶어 여기저기 만져보려는 순간 귓가에 웅얼거리는 낮고 기이한 속삭임이 들려왔다. 나 볼래? 몸이 순간 얼어붙었다. 그 소리는 분명 혼자 있는 그의 방에서 귓가 바로 옆에서 울려 퍼졌다. 공포에 질린 그는 막 달려나가려 했지만 발이 움직이지 않았다. 본능적으로 화면을 보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알 수 없는 충동에 못 이겨 다시 모니터 쪽으로 눈을 돌렸다. 모니터는 꺼져 있었다. 그런데 그 검은 화면 속 무언가가 자신을 응시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나 보고 싶지? 그 소리가 다시 들리자 정연은 더 이상 있을 수 없었다고 했다. 그날 밤 달려나온 뒤로 그 방에 들어가지 않았다고 한다. 이야기를 들은 친구들은 잠시 말이 없었다. 뭔가 그 이야기엔 설명할 수 없는 불쾌함과 섬뜩함이 깔려 있었다. 민수는 그저 만취 상태라서 생긴 환각이라며 정연을 놀렸다. 다른 친구들도 꽤나 무서운 이야기라는 생각을 떨쳐버리려는 듯 웃어넘겼다. 그렇게 모임은 끝이 났다. 다들 각자의 일상으로 돌아갔고 그 이야기는 잊히는 듯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수진이 이상한 경험을 했다고 연락이 왔다. 그녀도 역시 밤늦게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는데 그때 정연이 했던 똑같은 경험을 했다고 말했다. 그녀는 끝까지 모니터를 보지 않았고 다른 일이 있어 얼마 후 방을 나갔다고 했다. 그 소식을 들은 민수는 심상치 않은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리고 며칠 후 결국 그의 차례가 왔다. 어느 찌는 듯한 여름날 밤 민수는 방에서 노트북을 보고 있었다. 모든 것이 평소와 같았지만 뒤에서 시작된 이상한 먹먹함이 퍼지던 이 귓가에서 익숙한 그 속삭임이 들렸다. 나 보고 싶어? 놀란 민수는 모니터에서 시선을 돌리며 벌떡 일어났다. 무엇이 날 바라보고 있는 걸까? 그 묘한 공포감에 방을 가로질러 문으로 향했다. 그런데 등 뒤에서 느껴지는 알 수 없는 시선과 차가운 기운은 그를 멈칫하게 만들었다. 문을 열고 나가려는 찰나 민수는 모니터에 비친 자신의 모습 뒤로 뭔가 이상한 형체가 빠르게 스쳐가는 걸 보았다. 그동안의 모든 이야기가 머릿속을 맴돌며 한 가지 확신이 섰다.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존재감이 그 화면에서 그들을 주시하고 있다는 것. 민수는 도망치듯 방을 나와 집을 나서며 이상한 오한에 떨었다. 그 후 친구들과 다시 만나 그 경위를 서로 이야기했지만 아무도 그 원인을 찾아낼 수는 없었다. 다들 다시 그 화면을 보는 것을 두려워했고 결국 그 이야기는 그렇게 다른 이에게 전해지며 인터넷 커뮤니티에 떠돌게 되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는 당신도 혹시 모니터를 통해 그 알 수 없는 존재가 당신을 주시하지는 않을까? 당신의 귓가에서 속삭임이 들려오진 않을까? 난데없이 공기가 차가워지진 않을까? 그리고 그 순간 당신도 알게 될 것이다. 세 번째 이야기. 몇 년 전 나는 한 작은 시골 마을로 여행을 가기로 했다. 최신 유행이나 번잡한 도시 생활에서 잠시 벗어나고 싶어서였다. 인터넷에서 괜찮아 보이는 작은 펜션을 하나 예약했고 모처럼의 휴식에 설레었다. 펜션은 숲속 깊숙한 곳에 있어 고요함과 자연 그대로의 아름다움을 즐길 수 있다고 했다. 도착한 날 긴 운전 끝에 나는 펜션에 체크인했다. 주인은 친절했고 주변 환경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해주었다. 그러나 그는 그 지역의 오래된 전설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는데 그것은 나를 조금 불안하게 만들었다. 전설에 따르면
이 숲에는 밤이 되면 영혼들이 떠돌며 그중 하나는 어둠 속의 소녀라고 불리는 존재라고 했다. 그녀는 오래된 초가집에서 살던 소녀였는데 어느 날 이유 없이 사라졌다가 10년 후 숲속에서 발견되었다고 한다. 그녀를 찾았을 때는 이미 죽어 있었고 사람들은 그녀가 숲의 귀신이 되었다고 믿었다. 그 이야기는 나의 호기심을 자극했지만 동시에 불안을 주었다. 첫날은 별탈 없이 지나갔다. 하지만 둘째 날 밤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창밖에서 나는 소리는 마치 어린 소녀가 부르는 노래 같았다. 처음에는 그냥 바람 소리겠지 생각했지만 밤이 깊어질수록 그 소리는 더욱 뚜렷해졌다. 결국 나는 용기를 내어 창문을 살짝 열고 밖을 내다보았다. 나뭇가지들은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지만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하지만 그 순간 나무 사이로 무언가 움직이는 것을 보았다. 작은 그림자 같은 것이 나를 주시하고 있는 듯한 긴장감이 엄습했다. 도저히 무시할 수 없게 되어 손전등을 챙기고 밖으로 나갔다. 숲 속은 더욱 어두워졌고 손전등의 빛은 겨우 앞길을 밝혀주었다. 노랫소리는 점점 멀어졌지만 계속해서 귀를 맴돌았다. 얼마나 걸었을까? 문득 주변이 조용해졌고 나는 자신이 초가집 앞에 서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전설 속 소녀가 마지막으로 발견되었다던 바로 그 장소였다. 마음이 돌처럼 무거워지는 것을 느꼈지만 무언가에 이끌리듯 나는 초가집으로 다가갔다. 낡은 문을 밀고 안으로 들어가자 나는 그곳에서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던 먼지와 곰팡이 냄새를 맡을 수 있었다. 안은 썰렁했고 오랜 세월 동안 아무도 이곳에 오지 않은 것 같았다. 그러나 그 순간 등 뒤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다. 천천히 돌아봤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고 서둘러 초가집을 빠져나왔다. 다시 펜션으로 돌아가는 동안 나는 뒤에서 누군가가 나를 따라오는 것 같은 불쾌한 느낌을 계속해서 견뎌야 했다. 펜션에 돌아와 문을 잠그고 방에 들어서자 전기 불빛이 주는 안도감에 나는 잠시 숨을 돌렸다. 그러나 그 순간 창밖에서 무언가가 툭 하고 부딪히는 소리가 났다. 조심스럽게 커튼을 젖히자 창문 너머로 작은 손자국이 찍혀 있었다. 그것은 아이의 손자국 같았고 나는 그것을 보는 순간 그 소녀의 전설이 단순한 이야기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엄습했다. 그날 밤 나는 거의 잠들 수 없었고 촉각을 곤두세운 채로 아침을 맞았다. 아침 햇살이 방 안을 채우자 나는 페어호트를 나섰다. 돌아오는 길에 나는 그 소녀의 영혼이 다른 여행자에게 경고를 주기 위해 나타났던 것이 아닐까 생각했다. 그날 밤 이후로 나는 그 숲으로 다시는 가지 않았다. 그녀의 이야기는 그저 전설일지도 모르지만 그 경험은 나에게 지워지지 않는 인상을 남겼다.